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태경입니다. 저는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한라산 등반을 하고 이 눈꽃 위에서 마음껏 시간을 보내다 왔는데요. 여러분들과 잠깐 영상을 공유를 할게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테슬라 소식을 전하려고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있다가 새벽에 잠깐 주식을 확인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저도 855달러에서 조금 샀는데요. 이제 오늘 새벽 되면 주식이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11월에 영상 찍은 것에서 그 국채 금리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코비드 19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 하락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2월이나 3월쯤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1월에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을 때 떨어질 땐 뭐다? 주워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빨리 떨어졌을 때 많이 팔지 않고 주식을 산 분들은 멍청하게 파는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대비가 하기 위해서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에서 헬스케어, 에너지, 필수 소비재, 경기 민감주 등에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자동차 계열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진다라는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식을 팔아서라도 채무를 청산하는 시점이 활성화되고 있고, 비투를 한 투자자들이 패닉셀을 하는 개인들에 반해 저점에서 기관들이 대량으로 매수를 하는 형태를 계속 보이고 있죠. 그러나 다시 살펴보면 이 해외에서 테슬라를 럭셔리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사치품으로 보고 있고요. 고객층은 금리의 영향을 적게 받는 층들입니다. 일반 1000만원대의 저가 차량과 다른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테슬라의 지금 어닝에 비해서 스탁이 너무 낮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항상 계속 이야기가 나오던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도 다시 또 나왔네요. 당연한 것이고, 어닝 발표가 있고 나면 아마 더 날아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첫 번째가 오고 있습니다. 어닝 발표, 그리고 2022년 계획 발표가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오늘 새벽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1월 5일부터 나스닥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 지금 1월 24일에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투자하는 사람들도 아는 거죠. 오늘 새벽부터 이제 가격이 오를 걸 알기 때문에 잘 정보 모르고 그냥 흔들리는 사람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격을 마구마구 떨어뜨리는 이런 공포를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더 폭발을 할 건데, 오늘 하루만 최소 10% 이상은 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 오미크론이 그렇게 크게 위험한 질병이 아니라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공포심 심어주고 금리 이런 것들로 계속 공포가 심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물론 크다면 클 수 있지만 테슬라 자체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를 이용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 안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런 멍청한 쪽에 서지 마시고 똑똑한 쪽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제 예상에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에 최소 180에서 200만 대 이상 생산할 것 같습니다. 이 설계 개념이 기존에 있는 그 공장보다 훨씬 더 나은 것들을, 기존 공장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DOE 분석을 하고, 이 DOE 분석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들은 훨씬 더 좋은 이 설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생산 속도는 최소 제가 보기엔 한 200만 대 이상은 아마 예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발표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 이유는 상하이 공장 설립 이후에 50만 대 생산량이 2022년에 1만 5천 명에서 4천 명을 더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준비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량을 더 늘리는 공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생산 대수는 늘어나겠죠. 상하이 공장 설립에 있어서 설립한 다음에 DOE 실험계획법이라는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이번 보조 공장과 동선을 개선하고 그리고 2022년에 100만 대를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베를린과 텍사스 공장은 상하이 설계와 공장 가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개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상하이와 비교해서 크기가 더 크고 또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고 있고 DOE를 통해서 개선이 훨씬 더 나아졌으리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그 베를린과 텍사스 공장이 이제 오픈되고 풀로 돌아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곳에서 연간 생산량 예측이 130만 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프리만트에서 50만 대, 대략 25% 이상 생산량 증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상하는 2022년 생산량은 서플라이만 해결된다면 최소 200만 대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발표에서 이 생산량을 200만 대 이상이다 라고 해버리면 거의 예상 주가가 하늘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 다룰 내용이 또 하나 더 있죠. 이 사이버 트럭과 세미를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미에서 사이버 트럭을 싣고 들어와서 세미와 사이버 트럭을 동시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재미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메가 차저 이야기 나올 것이고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어떤 이러한 그 디자인에 대해서 나올 건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 굉장히 그 큰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충 다 예상은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조금 더 사람들을 놀래켜 주기 위해서는 이 테슬라의 그 보안 시스템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바깥에 드러내놓고 하고 직원들도 막 사진을 찍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애플이 정보 공개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 이유가 이러한 그 내부 정보가 새게되면 주식이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 내부의 작은 정보를 알아채고 그리고 그것을 외부에 유출되면 결국은 기관들에게 노출이 되겠죠. 일반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일이 참 적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막 팔아치우고 이렇게 하면서 주식 변동이 굉장히 큰데 테슬라가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 쓸수록 앞으로 이 주식의 변동의 폭이 적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더 안전해지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